네, 첫 번째 이슈는 로봇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는 관심 섹터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왔는지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섹터일까요? 네, 저는 오늘 자율주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AI 다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로봇 그리고 AI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지금 계속해서 기술주와 함께 성장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율주행 쪽도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자율주행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사실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게 이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해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걸 그쵸? 많이 상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만 하더라도 6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6시간이 걸리는데 혼자서 운전을 하면 정말 필요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네. 아니면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어렵죠. 때문에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좀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차 같은 부분도 스스로 알아서 지금 완전히 자동차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주차가 되는 기능까지도 지금 이미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차 대란이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백화점을 가더라도 정말 이 카페 거리를 가더라도 정말 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바퀴를 돌고 하는데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지 않더라도 차량이 알아서 이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까지 해주는 또 여성분들이 주차 너무나도 힘들어하거든요. 그쵸. 네, 아마 이제 앵커님께서는 베스트 드라이브시기 때문에 정말 주차를 잘하시는데 저만 하더라도 정말 이 주차가 힘듭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이 주차가 어려운데 네. 이 부분까지 이제 좀 자율주행 기능이 도입이 될 경우 충분히 주차까지도 알아서 자동차가 스스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운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여성분들도 앞으로 좀 편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편한 일상생활이 이제 조만간 이제 닥쳐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 모든 이제 시도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공간도 점차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미 또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시범 운행을 통해서 이제 전국 시도에서 자유롭게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점차 마련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율주행에서 좀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잘못인가, 누가 책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운전대를 했으니까. 잡지를 그쵸. 않았는데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연 이거 법적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되는가, 과연 이 제조사에서 물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차에 탄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건지 사실 이런 쪽으로도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 좀 사고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제도화가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제조사에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또 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보완이 내년에 상반기에 좀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자율주행 차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좀 보완이 될 필요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사실 이 레벨로 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보통 한 5단계, 6단계까지로 좀 나눠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자동차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스스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런까지 레벨까지 가려면 사실 3단계 레벨 3 이상까지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레벨 1단계와 2단계까지는 그래도 주도자가 이제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레벨 3가 넘어가게 될 경우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이제 운전자를
운전을 주도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와 함께 기아가 이 레벨 3 자동 자율주행차를 좀 상용화하려고 지금 연내 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벨 3 관련해서 지금 자율주행차를 좀 선보인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혼다와 함께 벤츠밖에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속 같은 경우도 이제 60km로 좀 제한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한정 판매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내 이제 현대차가 완전히 레벨 3 이 자율주행차를 좀 선보이게 될 경우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계속해서 좀 이런 출시일이 좀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네. 세계 최초로 이제 시속 80km까지 그리고 레벨 3 단계 자율주행차를 지금 또 현대차에서 또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분간 자율주행 관련주들 충분히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요. 네네. 현대차와 기아 자율주행 레벨 3 차량 출시 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아직까지 시장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기술도 아직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뭐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레벨 4, 레벨 5도 도입 시점을 알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제 기대감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좀 출시일이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좀 이게 좀 우려감이 아직까지 상용화되기까지 이게 세계 최초로 좀 선보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에서도 좀 출시를 미루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좀 보완이 될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출시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대차에서 이미 또 출시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고 출시일은 미루고 있지만 그래도 출시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충분히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이런 중국 판매 쪽에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전기차주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주행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FSD 기술을 점차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기술을 오픈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이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 시장에까지 좀 뻗어나가겠다. 하면서 좀 선포를 하면서 이런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도 테슬라가 좀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 같은 기업도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상용화 이렇게 레벨 3를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개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를 좀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한 2027년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조금 2027년도까지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주행도 단순히 자율주행 테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AI와 좀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산업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AI 산업과 함께 이렇게 자율주행 반도체 섹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관심 있게 끌고 가야 할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칩셋 미디어가 요즘에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 맞습니다. 말고도 다른 종목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팁스앤 미디어와 함께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묶여주면서 칩셋 미디어와 함께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좀 고도화되기까지는 이렇게 검사의 종류도 점차 늘어나고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렇게 자동차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에 이렇게 피런티어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25,000원대 라인에서 한 35,000원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좀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피런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칩셋 미디어와 함께 또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이 밴드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꾸준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율주행 테마 수급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런티어도 좀 끌고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주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물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좀 3분기 실적이 좀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그래도 이 국내 자율주행 전장 1위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 기술력을 가진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이 현대 오토에버를 좀 뽑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 같은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V자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당분간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해버와 함께 퓨런티어까지 좀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좀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네.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또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법이 내년에 개정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1,600조 자율주행 부품의 승부수를 둔다라고 하고요. 테슬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차가 중국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래 나와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신청해서 저희 연구원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